자, 조국 비례대표 순번은 2번일까? 오늘 밤에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들의 순번, 그러니까 1번부터 쭉 뒤로 가는 번호를 발표한다 그래요. 그럼 과연 조국 대표는 몇 번을 받을까? 이게 관심이 떠올랐는데요. 화면 좀 보실까요? 오늘 지지율 결과 나온 것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요 26.8%입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그 의향을 물어본 건데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아요. 많이 높아요.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비례 의석을 많이 상당 숫자 가져갈 거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과연 몇 번일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관심사인데 오늘 밤 9시에 일단 발표가 될 거라 그래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 역시 전 의원 역시 몇 번일까? 이런 거. 이게 좀 관심사인데 일단 조국 대표의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어차피 조국은 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표를 줘야겠다. 무난한 당선권 배치, 전략적 후순위 배치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성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셔야 김천호 교수님, 일단 비례대표 후보는 통상적으로 정당에서 1번, 그러니까 홀수는 여성 후보, 그렇습니다. 짝수 남성 후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배치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대로라면 남성 후보는 2번이 가장 높은 번호인데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을까요? 거의 뭐 100%라고 봐야죠. 100%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창당을 하게 된 배경도 보면 어떤 형사적인 판결과는 별개로 본인이 정치적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본인은 이 뭐 조국 혁신당에서 매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결국은 정치적 무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 신분으로 그칠지 아니면 뭐 하루나 뭐 수개월의 국회의원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분명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뭐 무조건 받을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뭐 당원들을 향해서 압도적 1위로 만들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당원들이 당연히. 근데 요즘에 지지율이 보니까 오늘 20% 넘는 것 따라서 좀 비례대표를 상당 숫자 뭐 10개 이상 얻지 않는가라는 전망인데 그럼 뒷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뭐 이 매석을 더 늘린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좀 의아스러운 건 조국 혁신당이 보면 어쨌든 조금 저렇게 지지율이 처음에 넣은 부분은 어떤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서 비롯된 친문 당원들의 이동 또는 뭐 또 반윤 연대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뭐 이 투쟁성을 보였기 때문에 선명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조금 셀럽 어떤 신드롬이라고나 할까 어떤 셀럽 셀럽 신드롬 셀럽 신드롬처럼 약간 중도층의 밴드웨건 현상도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무슨 신드롬을 일으키니까 나도 덩달아 좀 투표하는 그런 밴드웨건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떤 중도층에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중도층의 숫자를 보니까 표심 변동도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26%가 넘는 비례 정당 지지율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 이런 상황에 다른 신당 얘기가 하나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운 미래거든요. 새로운 미래. 여기 보면 광주 광산을의 지역구에 이제 도전한다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선언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인 민영배 후보하고 이낙연 대표의 이 후보 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쪽은 지금 65% 넘어가는데 여긴 17% 정도거든요. 이거 김영주 전 의원님, 이낙연 대표 지지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낮은 겁니까? 저렇게 예측하셨습니까? 생각보다 높은 겁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라고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보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17%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어떤 동정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이낙연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있고 그 반사 이익을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이 가져가는 상태에서 본인 거는 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지세를 그러면은. 민영배 의원이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든 안 받든 65%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총선까지는 어쨌든 뭐 죽었다 깨도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호남에서 결속이 있는 거고요. 이낙연
한테 줄 바에 차라리 조국한테 주겠다는 방향이 어. 그 많은 수도권에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전주까지 갔습니다만은 수도권의 호남의 출신들이 뭐 저 기동민 뭐 임종석 뭐 줄줄이 윤영찬 줄줄이 이렇게 낙마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로운 미래에게는 표를 예. 주지 않겠다. 다만 17% 온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연 뭐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와의 동향도 있을 거고 학연도 있을 예.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요. 아니 이낙연 대표는 뭐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 호남 인물 이렇게 꼽히는데 이거 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지역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출마를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지지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 유권자들의 정서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17.8%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지지율이 나왔네. 아 그렇게 평가해야 이런 됩니까? 얘기가 나올 정도의 저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지금 호남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 정서가 우선 팽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비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비주류들의 입장들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들이 팽배해지면서 자,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는 가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여전히 이낙연 대표는 분열 책임론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한 속에서 저런 성적밖에 받을 수 없는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